자, 이제 1137페이지에 보시면은요. 1137페이지에 보시면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래서 먼저 보면은 기계장치 구입 또는 처분과 관련된 현금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뭐 앞에 거기 자 요 앞에 와가지고 앞에 와가지고 가령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자료에서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추가 정보에 보면은 기초의 기계장치 2,000원에 구입했다 이런 정보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문구는 현금 2,000원에 구입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금 2,000원에 구입했다. 그래서 기계장치 구입으로 인해서 현금 2,000원이 나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장부 950원인 기계를 900원에 매각했다. 900원에 매각하면은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900원의 현금 유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장치 처분으로 인해서 돈 900원이 들어왔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추가 정보에 의해서 기계장치 취득으로 2,000원 나갔다. 기계장치 처분으로 돈 900원 들어왔다. 이렇게 정보를 산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령 이제 이 두 변수 가운데 문제에서는 두 변수 가운데 하나는 알려주지 않고 너가 구해봐라. 수험생인 너가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령 이제 질문이 기계장치 처분으로 인한 질문이 기계장치 처분으로 인한 현금이 얼마이냐. 현금 유입을 이야기하는 거죠. 현금 유입이 얼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식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식이 뭐예요? 델타 현금 더하기 기타 자산 델타 기타 자산 더하기 비용 이퀄 델타 부채 더하기 수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기계장치 처분으로 인한 현금을 구하려고 한다. 만약 여기 이제 처분으로 인해 돈 얼마 들어왔다 이런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럼 나머지 정보를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나머지 정보가 뭐가 있나요? 일단 기초에 기계장치 2,000원에 구입해서 돈 2,000원 나갔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건 마이너스 2,000이죠. 기계 사느라고 돈 2,000원 나갔다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X값이에요. X값.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기서 기계장치와 관련해서 기초의 빵 기말에 1000, 기초의 빵 기말에 50 퉁치면은 뭐 퉁쳐서 해도 되고 양쪽에 기계는 여기 감가상각 요객은 오른쪽에 이렇게 써도 되고 퉁쳐서 하면은 950원에 기계장치 순첨가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계와 관련해서 또 뭐가 있나요? 감가상각비 100원, 비용 100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계와 관련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비용 50원 있어요. 플러스 50. 오른쪽에는 수익 과목, 부채 과목 빵이에요. 빵. 이렇게 하면 얼마인가요? X는 숫자가 많아서 복잡하네요. 마이너스 2,000 더하기 1,100원 이렇게 되나요? 1,100원 이렇게 되나요? 더하기 1,100원 이렇게 되죠? 이퀄 제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값은 얼마냐? X값은 3,100원이다 이런 이야기죠. 3,100원이 아니라 X값은 900원이다 그렇게 되죠. 900원. 그래서 기계장치 처분으로 해서 돈 얼마 들어왔느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혹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X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값이 플러스 900원이다. 기계장치 처분해서 900원의 돈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기 케이스 4가 있는데요. 케이스 4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케이스 4는 보면은 무형자산 및 매도 가능 금융자산 기말 잔액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위 자산과 관련된 그 포괄손익계산서 과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고, 주 1에 보면은 X2년 중 한 건만 발생한 매도 가능 금융자산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계를 하였다. 현금 5,000원, 매도 가능 금융자산 5,000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부상 5,000원인 매도 가능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지금 5,000원, 현금 5,000원에 처분했다 그런 말이죠. 장부 금액 그대로 처분했다. 그런데 OCI 플러스 금액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자본에 OCI 플러스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 금액 2,000원만큼 단기에 OCI 마이너스 금액으로 2,000원 인식하고 얘를 처분 이익으로 바꿔줬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처분이 한 건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매도 가능 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해서 현금 유입은 5,000원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요구사항은 보면은 X2년 현금으로 표시할 무형자산 및 매도 가능 금융자산 관련 현금 유입 또는 유출 금액은 얼마인가, 단 X2년 중 무형자산 처분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무형자산 처분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무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빵이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 처분 관련해서 현금 유입이 한 건뿐이라고 했으니까 5,000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만 구하면 되겠죠. 먼저 무형자산과 관련한 취득현금이 얼마인지, 무형 취득현금이 얼마인지 걔를 X라고 하면은 그 X값은 무형자산 이렇게 나머지 변수들 집어넣으면은 무형자산이 자산이 3,000원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삼각비가 3만원이에요. 비용 3만원이에요. 비용 3만원 이렇게 되고, 무형자산이 다른 게 없어요. 오른쪽은 빵빵빵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무형자산 취득과 관련한 현금 X값은 얼마냐? X값은 마이너스 27,000이죠. 그럼 무형자산 취득에 27,000원의 돈이 지급됐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하려고 하는 게 매도와 관련된 거예요. 일단 매도와 관련된 현금 유입이 5,000원 있어요. 매도와 관련된 현금 유입이 5,000원 있고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매도와 관련된 현금 유출이 얼마인가, 그 X값을 구하려고 해요. 나머지 변수들을 집어넣으면은 매도가 플러스 1,900 됐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 처분 이익이 2,000원이다. 그 다음에 매도 평가 이익 OCI에 플러스 900이다. 그 다음에 OCI 마이너스 금액이 이게 기타 포괄손익 손실이 2,000원이다 그런 말이죠. 여기에 손실이 2,000원이다. 그래서 양자가 이퀄 되는 금액을 찾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찾으면 되는데, 이런 그 값이 나오네요. 매도 유출 X값은 6,000원 마이너스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단기 중 매도 가능 금융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6,000원의 현금 유출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거기 이제 1139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요, 1139 페이지 아래쪽에 그 중간에 팁이라고 있어요. 팁이라고 있어요.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자, 혹시 이제 문제 풀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왜 매도 가능 금융자산 관련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본은 시산표 등식을 사용할 때 고려하지 않는가?
예, 매도와 관련해서 OCI 금액이 있을 텐데 걔는 왜 생각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분명히 이렇게 문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에 매도 가능 금리자산 평가 손익과 관련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2,000원은 최소한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걔는 왜 이게 문제 지문에 주지도 않고 또 고려도 않고 왜 그랬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식은 시상표 등식을 이용한 것이다. 가령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을 산정하는 경우 그 변수로 매출액을 위식에 포함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 이렇게 계산할 때 매출액을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매출로 인한 이익잉여금 변동을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매출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이익잉여금에 들어갈 거지만은 매출도 생각해주고 이익잉여금도 생각하면은 이게 두 번 계산되는 거죠. 한 번만 계산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로 인한 이익잉여금 변동을 포함한다면 이중 계산이 된다. 마찬가지로 매도하는 금융자산 변동 관련 단기의 기타 포괄손익 그리고 이로 인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변동을 모두 고려하면 이중 계산이 된다. 그래서 그 OCI 누계액 그 자본 과목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제 1139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1139 페이지에 보시면은 재무활동 현금으로 해가지고 거기 먼저 사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채와 관련된 현금 유입 또는 유출 뭐 어떻게 구할 것이냐. 예. 그래서 이 등식에다가 사채와 관련된 것을 이 등식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사채 금액, 사채 평가 손익, 평가 이익, 상환 이익 뭐 이런 것들, 사채 평가 손실, 뭐 사채 상환 손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를 요 식에 집어넣으면은 사채에 대한 거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1140)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1140 페이지에 보시면은 유상증자 현금흐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케이스 5를 보시면은 X2년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자본금 관련 자료이다 해서 자본금하고 주발초가 나와 있고요. X2년 중 감자는 없었다 이런 내용이고, 요구사항은 X2년 중 유상증자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감자는 없었고 자본 계정, 예, 주식 발행과 관련된 계정이 다 합치면 45,000원 늘어났죠. 그래서 유상증자로 인한 현금 유입은 45,000원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2만원, 25,000원 집어넣으면은 요 X값은 45,000원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6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6을 보면은요,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외화차입금 및 사채 자료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외화차입금 기초 기말 금액이 있고, 외환차손, 외화환산 손실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별표 아래쪽에 보면은 외환차손, 외화환산 손실의 전체 금액 중 외화차입금 관련 금액만 표시한 거다. 이 말이 이제 가령 외환차손 같으면 외환차손은 600원 말고 훨씬 더 큰 금액이 있다는 거죠. 큰 금액 가운데. 그래서 외환차손이 여러 원천원에서 발생했는데 요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손만 600원이다. 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외환환산 손실도 마찬가지고. 사채가 있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자 비용, 사채 상환 손실, 상환 이익 이렇게 있어요. 이자 비용은 이제 앞에서 한번 봤지만은 이자 비용과 관련해서 현금 지출이 얼마인가 그거 한번 그 영업활동 쪽에, 만약에 이자 비용을 영업으로 분류한다면은 영업활동 쪽에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B 이자 비용 B 해가지고 B에 가보면은 이자 비용은 단기 차입금 등에서도 발생하였으며 이자 비용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있네요. 그래서 이자 비용 1,000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1,000원 이렇게 한 것도 거기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자 비용 22,000원 가운데 21,000원은 어떻게 써먹느냐? 이자 비용 22,000원 가운데 그 얘를 제외한 21,000원은 그 만약에 얘를 이제 이자 비용 지급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면 영업활동 이자 비용과 관련한 현금 지출액이 얼마인지 구할 때 21,000원을 거기 가서 써먹어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사채와 관련해서는 1,000원만 일단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사채 발행이나 사채 상환이나와 관련해서는 1,000원만 생각해 주면 되겠다는 거죠. A에는 보면 단기 중 외화 차입금 3만원을 차입하였다. 그래서 외화 차입금 발행으로 3만원 돈 들어왔다. 현금 유입이죠. 현금 유입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C에는 보면은 사채 장부금액 56,000원 인 사채를 현금 51,000원에 재매입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사채 상환으로 돈 들어왔다 그런 거죠. 질문은 보면은 X2년 현금 흐름표 중 재무활동 현금 흐름 부분을 다음 양식으로 완성하시오.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 외화 차입금 차입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얼마냐, 외화 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 얼마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얼마냐, 사채 상환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 얼마냐. 여기 이미 답이 몇 가지 있네요. 이미 답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외화 차입금 3만원을 차입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화 차입금 3만원을 차입하였다라고 하니까 3만원만큼 돈이 유입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만원을 차입하였다. 그러면 3만원만큼 차입으로 인해서 현금 유입이 있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쉽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해답이 또 하나 있는데 C에 보면은 단기 중 사채 장부금액 56,000원인 거를 51,000원에 재매입하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재매입이 뭐예요? 상환한 거죠. 그래서 51,000원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채 상환으로 인한 현금 유출 51,000원이다. 질문하는 4개 가운데 2개는 이렇게 지문 속에 답이 있네요. 나머지만 구하면 되네요. 그래서 여기 사채 있고 외화 차입금 있는데 외화 차입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외화 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 얼마인가? 그래서 구하는 X가 뭐냐면은 이 외화 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X를 구하려고 해요. 외화 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X를 구하려고 하는데 먼저 외화 차입금 차입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도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럼 차입금과 관련된 계정들 다 가져오는데 차입금과 관련해서 현금이 여기 현금 유입이 3만원이다. 여기 넣어주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자, 외화 차입금 늘어났어요. 부채죠. 만원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외화 차입금과 관련해서 여기 비용들이 총 18,000원 있어요. 1,800원. 비용들이 1,800원 있어요. 그 다음에 외화 차입금 관련해서 다른 게 없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전부죠. 전부.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차입금 상환 X를 구할 수 있어요. 차입금 상환 X는 얼마예요? 31,800원 하고 만원하고 21,800원이네요. 마이너스 값이죠. 21,800원. 그래서 차입금 상환 X가 21,800원이다. 21,800원 유출됐다는 이야기죠. 이 마이너스 값의 의미는 유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차입금 상환 현금 유출은 21,800원이다. 이렇게만 답을 하면은 정확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차입금 상환 현금 유출은 21,80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을 보도록 할게요.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
먼저 사채 상환으로 인한 현금 유출도 5만 1,000원 있네요. 그래서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얼마냐? 이걸 X값으로 놓으면은요. 이걸 X값으로 놓으면은 사채 발행과 관련한 현금이 상환으로 현금 유출 5만 1,000원 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5만 1,000원을 하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관련된 계정들 보면은 사채 8만원 늘어나고 할인 발행 차금도 4,000원 늘어났어요. 여기 쓸 때 8만원 늘어났다. 그 평가 계정 이게 차감 계정이니까 반대쪽에서 생각하는 게 좋겠죠. 4,000원 늘어났다. 이렇게 각각 따로 써도 되고 이게 두 개 퉁쳐가지고 부채 76,000원 부채 76,000원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겠어요.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평가 계정은 요 원본하고 같이 보면 돼요. 얘도 사채다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 편하다는 거죠. 퉁퉁 치면은 똑같은 의미죠. 여기 이제 이자 비용은 단기 차입금 등에서도 발생하였으며 이자 비용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1,000원 있다.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봐도 되지만 사채라고 보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평가 계정은 그 원본 계정으로 보면은 간단해요. 그래서 뭐 이자 비용 1,000원, 그 다음에 사채 1,000원 이렇게 한 게 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평가가 1,000원 있어서 그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1,000원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평가 손실이다. 이자 비용 이렇게 써 있지만은 부채 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채 평가 손실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간단한데, 그래서 요거 이자 비용 1,000원이 여기 와야 된다는 거죠. 사채 얘는 여기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얘는 이미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자 비용 22,000원 가운데 요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000원만 이자 비용 지급을 영업활동이라고 할 때 영업활동에서 이자 비용 지급액이 얼마인가 일단 21,000원만 갖고 와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나머지 1,000원은 지금 여기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000원 여기 고려를 해줬고 사채 상환 이익이라고 5,000원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5,000원 이 숫자들을 집어넣으면은 사채 발행 X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사채 발행 X는 이렇게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겠다는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계속 나가고 있고요. 이제 1143페이지에 보면은 배당금 지급 유출이라고 있어요. 배당금 지급 유출.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뭐 똑같아요. 뭐 지금까지 했던 그런 원칙에서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뭐 현금 호로표는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당금 지급 현금 유출이 얼마이냐 관련된 변수들 쭉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여기 부채 쪽에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에 있어서는 이익잉여금 변동을 여기 넣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요 식이 지금 그 비용과 수익이 있어서 이게 이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 이야기는 비용과 수익을 퉁치면 뭐예요? 걔가 이익잉여금이죠. 단기 BS 과목으로 이익잉여금이죠. 여기 비용과 수익이 있다는 거는 그 단기 순이익을 여기 이익잉여금에 넣기 전 금액이죠. 그러니까 여기 항상 여기 이익잉여금을 넣는데 단기 순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여기 넣어줘야 돼요. 단기 순이익 그 수익과 비용을 퉁쳐서 단기 순이익으로 해서 여기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그 분계를 하기 전 금액으로 넣어야지 얘가 이퀄이 돼요. 만약 여기 이익잉여금도 그냥 단기순이익이 대체된 이후에 이익잉여금 변동을 집어넣고 여기 수익 비용도 이렇게 다 나타내면은 단기순이익이 두 번 계산돼서 이 식이 이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요거
그리고 지금 이익잉여금 변동을 그냥 고스란히 넣으면은 그거는 틀린 거다. 예, 정확하게 하려면 이게 이퀄이 되려면은 이익잉여금 변동에서 당기순이익을 차감해야지 양쪽이 이퀄 된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 집어넣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 되겠고요. 1144페이지에 케이스 7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배당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네, 배당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묻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금 지급 배당금 지급 X 배당 지급 X라고 하면은 얘를 X라고 하면은 뭐 자산, 부채, 자본 뭐 없네요. 없고 여기 들어갈 게 이제 다 빵빵이라는 거죠. 이퀄 여기 이제 그 부채가 있네요. 부채가 6,000원 줄었어요. 여기 부채가 6,000원 줄었고요. 이익잉여금은 3만원 늘어났어요. 3만원 늘어났는데 당기순이익이 5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본이라고 들어갈 거는 3만원을 넣는데 3만원을 넣는데 당기순이익만큼 차감한 숫자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당기순이익이 5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 배당금 지급 X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X값이 26,000원 마이너스 26,000원이죠. 지급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온 거고요. 값이 X값이 26,000원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114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간접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접법이 보면은 앞에서 이제 직접법을 공부했는데요. 여기 로마자 1 영업활동만 직접법하고 간접법 차이가 있죠. 나머지 이 로마자 2 여기서부터 나머지는 뭐 직접법이든 간접법이든 다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 로마자 1 영업활동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느냐가 직접법, 간접법의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거는 이제 로마자 1 영업활동을 그 현금 흐름 원천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이 예를 들어서 4,700원이다. 공급자에게 지급한 현금이 3,500원이다. 현금 지급이니까 마이너스 3,50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영업비 등의 현금 유출, 현금 지급이 1,800이다. 그래서 요거를 가감하면은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 600이다.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법은 그 기업의 영업활동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그 활동별로 현금이 얼마 들어왔다, 얼마 나갔다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표시 방법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간접법이라는 것은 이 로마자 1 영업활동을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당기순이익에 뭐를 더하고 뭐를 빼가지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결과가 요 직접법의 결과하고 똑같도록 하는 그것이 간접법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표시 방법의 차이고요.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표시 방법의 차이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하면은 당기순이익에 뭐를 더하고 빼가지고 직접법하고 같은 로마자 1의 결과를 끄집어낼 거냐.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그 본문에 등장한 그 회사에 대해서 그 활동 유형별로 현금 흐름을 분석했는데요.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게 가령 이제 여기 이제 그 이 시산표 등식을 이용해 가지고 가령 이제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매출 채권 플러스 대손 삼각비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뭐 선수금 등 플러스 수입
예, 이 등식을 이용해서 찾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미지수 x라고 했을 때 요 다른 요소들을 쭉 집어넣었을 때 이 미지수 x 값이 얼마인지 예, 그 미지수 x를 찾는 방식으로 했죠. 그래서 미지수 x를 기준으로 요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요. 요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네, 미지수 x를 기준으로 놓으면은 이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x 이퀄 요거 더하기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이 얼마냐 이걸 x라고 하면 x는 결국 이제 요거를 좀 보기 좋게 정리하면은 매출 빼기 대손 삼각비 더하기 요 오른쪽에 있는 요런 항목들 빼기 왼쪽에 있는 이 자산 관련 이 항목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네. 여기 매입 관련 현금도 마찬가지로 이걸 정리하면은 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넘겼으니까 이게 마이너스인데 이거 마이너스 표시가 됐네요. 네. 넘기면은 마이너스죠. 매출원가가 이쪽에 넘어가면은 네, 요 매입 관련 현금 x라고 하면은 매출원가가 이쪽에 와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매입 채무 이렇게 될 거고 재고자산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재고자산 그리고 선급금 이렇게 되겠죠. 영업비, 뭐 판관비 등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영업비를 이렇게 넘기고요. 그래서 영업비 여기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영업비 더하기 뭐 판매보장 충당 부채 이런 게 있고 빼기 선급비용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요. 요렇게 되는데요. 요 밑에 건 어때요? 요 밑에 거는 이거 뭐 기계장치, 뭐 사채, 배당 이거 그러니까 뭐 투자활동, 재무활동 등이죠. 로마자 2, 로마자 3 이런 것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생각할 필요 없이 위에 것만 이렇게 정리하면은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뭐를 이야기해요? 요것들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직접법 금액 이야기하는 거죠. 요 세 개 더하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600이었죠. 요 세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600이었죠. 그러니까 요 값하고 대등한 금액이 뭐냐 하면은 요렇게 산정한 게 요 직접법의 요 결과하고 같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요 방금 전에 이제 만들었던 요 식을 보면은 요 식을 보면은 직접법은 요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간접법은 이거예요. 요게 간접법이에요. 직접법은 요거 이거는 얼마다, 요거는 얼마다, 요거는 얼마다 이렇게 표시한 게 직접법이고요. 간접법은 요거를 이야기해요. 요거를 이야기해요. 요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모양을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면은 보면은 여기 이제 요것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당기순이익이라는 건 보면은 이걸 다시 뭐 플러스 요소 마이너스 요소 쫙 펼쳐서 이렇게 보면은 뭐 매출 7천, 매출원가 마이너스 4천 이런 요소들이 쭉 있을 거죠. 그죠? 그래서 얘하고 당기순이익을 쭉 펼쳐놓은 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 매출 있고 여기 매출 있고 매출원가 있고 매출원가 영업비 있고 영업비 있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여기 없어야지 당기순이익에서 없애야지 요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유형자산 처분손실 여기 당기순이익에서 없어야지 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뭐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될 것인가 라는 답에 있어서 첫 번째 답은 뭐냐 하면은 당기순이익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로마자 2 또는 로마자 3과 관련된 요소는 그 손익효과를 제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손익효과 제거라는 말이 요 당기순이익 요 금액에다가 감가상각비만큼 가산하고 플러스 감가상각비 100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손실 얘도 당기순이익의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처분손실 유형자산 처분손실 얘도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으니까 플러스 해주면은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로마자 2, 로마자 3이 미친 영향을
제거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제거해주면은, 예, 제거해주면은, 일단은 요 모양과 같은 결과가 되겠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의 그 로마자 2, 로마자 3 관련 손익 효과를 제거하라. 결국은 이제 영업과 무관한, 영업 무관 수익 비용, 손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손익을 제거해라. 당기순이익에 들어가 있는 감가상각비 여기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더해줘라.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여기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더해줘라. 요런 답을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있느냐 하면은, 자, 요게 아까 그 이퀄식에서, 요 이퀄식에서 요 오른쪽에 있는 그 영업 관련 자산 부채들은 가만히 두고 왼쪽에 있는 영업 관련 자산들은 오른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래서 식이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던 그 영업 부채 관련 것들은 부호를 그대로 두고 왼쪽에 있던 영업 관련 자산들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이거 그 이항 한다고 하죠. 항을 넘긴다. 이항 해가지고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요런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하면은 영업 관련 자산 부채, 이게 지금 이 자산 부채들이 영업 관련 자산 부채죠. 영업 관련 자산 부채 아닌 건 뭐가 있어요? 로마자 2 관련된 뭐 유형 자산이다, 무형 자산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있어요? 그 로마자 3 관련된 뭐 사채다, 차입금이다, 뭐 정자다 이런 것들은 로마자 3 관련이죠. 그래서 로마자 2 관련, 1 관련, 로마자 1 관련 그 자산 부채의 효과를 제거해 준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키는 뭐냐 하면은 당기 순이익의 그 영업 관련 자산 부채를 조정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첫 번째는 영업 무관 손익을 제거한다. 그럼 요런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 관련 자산 부채의 효과를 조정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면은 그 결과값이 결국은 로마자 1 직접법 양식하고 같은 결과를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조정하면 마이너스 600 이렇게 될 거다. 요게 아까 요게 조정해가지고 마이너스 600 그런 결과였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법은 요렇게 하는 거고 간접법은 요렇게 하는 거다. 간접법은 요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면은 당기 순이익에 여기 필요 없는 손익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업 관련 자산 부채를 조정해 주는 거다. 조정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리한 내용, 여기 좀 이렇게 포멀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당기 순이익에 뭐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것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되도록 해요. 그래서 여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영업활동 손익인데 요걸 현금주의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는데 먼저 영업활동과 무관한 손익을 제거해라. 즉 로마자 2나 로마자 3과 관련된 손익을 제거해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감가상각비 당기 손익에 마이너스 돼 있죠. 다시 플러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마이너스 돼 있죠. 당기 순이익에 마이너스 돼 있죠. 다시 플러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게 유형자산 손상 차손, 투자자산 평가 손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채 상환 손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채 상각 이자 비용. 사채 상각 이자 비용. 대부분의 이자 비용들은 그 채무자한테 지급한 그 현금 이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채를 조정하는 그런 그 이자 항목 있죠. 그래서 요게 뭐 분개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 그러면은 기말에 현금 지급한 이자 외에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에 사채 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런 분개가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자 2 또는 로마자 3과 관련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 항목들 걔들이 고려돼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 금액들은 다 플러스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반대로 단기 순이익에 플러스 되어 있기 때문에 빼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금의 유입 없이 로마자 2나 로마자 3을 증가시키는 항목들은 반대로 빼줘야 되죠. 단기 순이익에는 걔가 플러스라고 인식됐지만은 현금 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 플러스 되어 있는 로마자 2, 로마자 3 관련 손익들 다시 빼줘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뭐 이런 것과 관련된 플러스 평가 요소들은 현금 유입이 없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서 빼줘야지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로마자 3과 관련해서 그 플러스 요소가 있다면은 걔도 단기 순이익에 들어가 있으니까 걔 현금으로 없는 거니까 빼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기 순이익에 무엇을 조정할 것인가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조정할 거는 영업 관련 자산 부채 증감을 제거해줘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그 자산을 먼저 여기 요렇게 해서 이제 위에 거는 자산에 대한 이야기고 밑에 거는 이제 부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자 매출 채권이 증가한다.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물건 팔고 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분계가 어떻게 돼요? 매출 채권 이렇게 하고 매출 이렇게 하죠. 이 분계가 의미하는 거는 수익 그 발생주의 수익이 발생했다. 근데 돈은 못 받았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 얘가 매출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차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매출 채권이 감소했다. 그래서 매출 채권 100만 원 있었는데 100만 원이 사라졌다? 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출 채권 감소는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그 금액만큼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플러스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쪽에 이제 수익 과목이 있죠. 여기서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 채권 이게 델타니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얘가 플러스라면은 이쪽에 넘어오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 차감해 줘야 된다.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단기 순이익에 차감해 줘야 된다. 가령 매출 채권이 감소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매출 채권이죠. 이렇게 넘기면은 플러스 금액이 되죠. 플러스 금액이 돼요. 그래서 매출 채권 감소는 더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산들은 똑같아요. 자산들은 플러스 금액이면은 이쪽에 넘어오면은 전부 다 마이너스 금액이 되고요. 즉 증가는 여기에 마이너스 금액이 될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금액, 즉 이 영업 관련 자산들이 감소하면은 이렇게 넘기면은 플러스 금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입 채무와 관련해서는 또 반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매입 채무가 감소했다. 이거는 매입 채무 감소하면은 돈 나가면서 매입 채무 감소하는 그런 분계가 일어나죠. 그래서 돈이 지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단기 손익에는 매입 채무 상환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매입 채무 그 자체의 감소는 돈이 나갔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해줘야 되겠죠. 반대로 매입 채무가 증가했다? 그럼 단기 손익에는 영향이 없지만은 매입 채무가 증가한 만큼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더해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요 식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서 봤던 식에서 보면은 지금 요 선수금이나 매입 채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매입 채무가 여기 매출은 단기 순이익하고 플러스 비례 관계, 정비례 관계를 가지죠. 근데 여기 매출하고 같은 편에 영업 관련 부채들이 있는데 영업 관련 부채들은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은 영업 관련 부채가 증가하면은 매출 및 단기 순이익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면은 단기 순이익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럼 직접 한번 해볼까요? 예, 방금 설명한 게 충분히 이제 전달이 됐으면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예,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현금흐름표 작성하려고 해요. 현금흐름표 작성하는데, 자, 지금 이제 로마자 2, 로마자 3 등은, 로마자 2, 로마자 3 등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시산표 등식을 이용해서 구해봤죠. 그래서 이게 뭐 직접법이든 간접법이든 똑같은 표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로마자 1, 로마자 1 앞에서는 우리가 직접법 양식으로 로마자 1을 도출해 봤는데 이제는 간접법 양식으로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법에서 앞에서 로마자 1이 마이너스 600이었기 때문에 이 간접법에서도 마이너스 600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간접법의 출발은 뭐냐 하면은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하자는 거예요. 단기순이익이 200인 회사예요. 여기 X1년도 매출액이 있고요. 매출액 7천 있고 매출원가 차감하는 금액들이 있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단기순이익이 200이다. 단기순이익 200 여기에 200이라는 걸 놓고 여기에 뭐를 더하고 뭐를 차감하면은 요 600이라는 마이너스 600이라는 숫자를 도출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정 항목이 뭐예요? 단기순이익에 대한 첫 번째 조정 항목이 뭐예요? 영업과 무관한 손익을 그 효과를 제거해 주자.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가운데 로마자 2, 로마자 3과 관련된 손익은 제거해 주자. 그 이야기죠.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가운데 로마자 2 또는 로마자 3과 관련된 손익은 제거해 주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단기순이익을 반대로 쫙 펼쳐 놓으면은 요 위에 매출부터 유형자산 처분 손실까지 얘가 단기순이익을 쭉 펼쳐 놓은 거다. 얘가 압축 파일 G 파일이라고 하면은 집을 은집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은집된 내용 가운데 로마자 2나 로마자 3에서 고려할 내용이 있는가? 걔는 이렇게 제거해주자. 그래서 은집된 내용 가운데 보니까 여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그 유형자산 현금 흐름 고려할 때 거기서 고려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로마자 2하고 관련된 거죠. 이것도 그 유형자산 그 분석할 때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내용만 여기에 남도록 하고 로마자 2나 로마자 3과 관련된 거는 그 효과가 제거돼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있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를 제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여기 마이너스 100원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마이너스 100원이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100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다시 플러스 100원 해주면은 감가상각비가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제거된 거죠. 그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여기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죠. 그러나 그 효과를 제거한다. 마이너스 50원 반대로 플러스 50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순이익의 조정 항목으로 첫 번째 로마자 2 또는 로마자 3과 관련된 조정 항목을 그 효과를 제거해 준다 라는 걸 했고요. 이제 남은 거는 영업 관련 자산 부채의 변동을 고려해 줘라 라는 거예요. 영업 관련 자산 부채의 변동을 고려해 줘라. 그래서 영업 관련 자산 부채가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선급금, 선급비용, 상품 이런 것들이 영업 관련 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기계장치는 로마자 2 관련이죠.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매입 채무, 선수금, 충당부채, 판매 충당부채, 판매 보정 충당부채인데 칸이 작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 영업 관련 부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요거 고려해 줘야 되고 사채나 나머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 나머지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것들을 고려해주면 되죠. 그래서 일단 이제 매출 채권
요 자산 요소들은 정감이 있으면은 그 부호를 반대로 여기 반영해 주면 된다는 거죠. 매출 채권이 가령 2,600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돈 들어오지 않고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요 속에는 2,600만큼 플러스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영업활동으로 돈이 얼마 들어왔는가 이렇게 구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는 것은 현금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매출 채권을 마이너스 2,600 해줘야 된다. 대손 충당금은 이렇게 부채라고 보면은 부채가 증가했어요. 부채가 증가했어요. 부채가 증가한 거는 반대로 플러스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증가한 부채 50만큼 플러스 해줘야 된다. 퉁쳐가지고 생각해도 돼요.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을 퉁쳐가지고 매출 채권은 여기 이제 그 2,600 늘어나고 대손 충당금도 50 늘어났어요. 그래서 퉁쳐서 요 두 개 한꺼번에 생각해도 되는데 그러면 퉁쳐가지고 2550만큼 플러스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550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는 거죠. 선급금 플러스 됐어요. 물건 사느라고 돈 나간 거죠.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선급 비용 줄었어요. 줄면은 플러스죠. 상품 자산이 줄었어요. 줄면은 플러스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채무 부채들은 부호 그대로 해주면 되죠. 플러스 500. 그 다음에 선수금 플러스 400. 그 다음에 판매 보정 충당 부채 부호 그대로 200 이렇게 반영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결과를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앞에서 우리가 직접법에서 구했던 그 숫자와 동일한 이 600이라는 숫자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 8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거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기 때문에요. 그 IFRS 기준서에 보면은 간접법 예시가 있는데요. 그 간접법 예시에서는 지금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저는 앞에서 열을 내 가지고 이제 단기 순이익에서 뭐를 더하고 빼는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기준서는 엄밀하게 읽어보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하고 빼는 항목들 앞서 설명드린 거와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보여주고 직접법에서 설명했듯이 뭐 이자나 배당 수치한 게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라. 이자 비용 현금 지급한 거 별도 표시해라. 법인세 현금 지급 별도 표시한 거 별도 표시해라. 법인세 현금 지급한 거 별도 표시해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항목들은 이제 직접법하고 똑같은 이유고요. 직접법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여기서부터 직접법하고 여기 똑같은 내용이 되겠어요. 여기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출발하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법인세 현금 지급은 여기 별도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세전이익에서 출발한 거죠. 법인세 나간 거는 여기 표시하면 되니까. 그래서 세전이익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FRS에 따른 양식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IFRS 기준서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직접법, 간접법 가운데 기준서가 직접법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법이 왜 더 좋으냐?
직접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현금 흐름은 그 기업의 영업 활동별로 현금 흐름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측면에서 직접법이 더 좋은 방법이다. 또한 미리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원인에서 IFRS는 직접법을 가급적 사용하도록 그런 그 문구를 쓰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직접법을 많이 사용할까요? 간접법을 많이 사용할까요? 현실은 직접법 만들기 힘들어요. 네, 뭐 고려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간접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요. 네. 실무에서는 간접법이 작성하기 편해서 선호한다는 그런 간접법의 선호 이유가 있고요. 근데 간접법도 뭐 간접법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고 뭐 매력을 구하려고 하면 매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매력이라는 것은 영업활동과 단기 손익의 차이 이유가 어떤 것들인지 보여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1154페이지에) 공시라고 있어요. 공시. 네, 이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양갈로 1에 중요한 비현금 거래 공시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 표현은 현금 거래만 표시한다. 그러나 현금 거래가 아닌 방식, 가령 주식을 발행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자산끼리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IFRS는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투자 거래나 재무 거래는 주석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 거래나 재무 거래는 현금 수반 없이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땡땡땡 4개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채도 함께 취득하는 누군가 자산 가져가면서 똑같은 금액의 부채도 동시에 가져가라 해서 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는 현금이 수반되지 않았지만은 기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래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주석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땡을 보면은 금융리스를 통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리스 거래하면은 이용자가 어떤 회계 처리를 하나요? 자산을 인식하고 금융리스 부채를 인식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석으로 표시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을 통한 자산 인수 주식 기준 보상 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발행해 줬다. 주식 기준 보상 거래죠. 이것도 현금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석으로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채무의 지분 전환. 그래서 부채가 있었는데 우리 기업이 어려워졌어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거래은행에서 그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자. 그래서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석으로 표시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되겠어요. 이제 케이스 9를 보도록 할게요. 마저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1156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공시할 내용으로 두 번째 보면 현금 구성 요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구성 요소를 공시하고 현금 흐름표상의 금액과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해당 항목에 차이가 있으면 차이 내역을 공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보면은 사용이 제한된 현금. 그래서 기업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 유의적인 금액을 연결 실체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금액을 설명하고 공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케이스 9를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9를 보면은 본사 건물과 관련된 거래 일부이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추가 정보 보면은 단기 중 건물을 4,000원에 매각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단기 중 공정가치 2,200원인 건물을 취득하면서 보통 신주를 교부하는 주식기준 보상 거래가 발생하였다. 단기 중 일부 건물은 현금 취득하였다. 근데 현금 얼마 주고 취득했는지 그런 문구는 없네요. 숫자를 직접 구해야 되겠네요.
단기 순손실은 3,000원이다. 순손실 3,000원 이런 이야기. 간접법 양식의 현금으로표를 작성하시오. 단 비현금 거래 주석도 표시할 것. 비현금 거래가 있으면은 여기 요구사항처럼 단 주석도 표시하시오. 이 말이 없더라도 비현금 거래가 있으면은 주석 해가지고 말로 써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건물과 관련된 거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건물과 관련된 거래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매각이 4,000원 있어요. 건물 매각이 4,000원 있다. 그러면 4,000원 돈이 들어왔죠. 네, 건물 매각으로 4,000원 돈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보통주 신주를 교부하는 주식기준 보상거래가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현금거래하고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뭐 떼놓고 생각해도 되겠죠. 떼놓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건물을 취득했다. 2,200원 건물을 취득했다. (2,200원) 건물을 취득했다. 그래서 건물이 플러스 2,200 됐어요. 그런데 이게 주식을 발행해서 건물을 취득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자본이 플러스 2,200인데 그래서 이게 현금 거래에 포함되느냐 잡히느냐. 주식을 발행해서 건물을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현금 물음표 본문에 표시 안 되고요. 주석에 표시되겠어요. 주석. 네. 주석에 뭐라고 써줘야 되겠어요? 주석에 뭐 단기 중 그 공정가치 2,200인 건물을 뭐 주식을 발행해주고 주식을 발행 교부해주고 이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이런 비현금 거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써줘야 되겠다는 거죠. 주석을. 그래서 중요한 비현금 거래는 정보 이용자한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재무제표 뒤에 말로 주석이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건물 매각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취득 2,200원 주식 발행으로 취득했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돈 주고 취득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돈 주고 취득한 건물 취득, 건물 현금 취득을 X라고 하면요. 건물 현금 취득을 X라고 하면은 건물 현금 취득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나머지 집어넣으면 되죠. 건물 퉁쳐가지고 넣어도 돼요. 6,000원 플러스 그 다음에 1,000원 플러스 이렇게 넣어도 되고 퉁쳐가지고 5,000원 이렇게 넣어도 돼요. 건물 5,000원. 근데 5,000원인데 하나 고려할 게 있죠. 뭐를 고려해야 되나요? 비현금 거래만큼은 비현금 거래에서 이미 설명이 됐죠. 다시 설명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5,000원인데 여기 2,200을 제하면은 여기 플러스 2,800이 여기 현금 거래에서 설명돼야 되겠죠. 감가상각비 3,500. 그 다음에 이게 손상차손 있어요. 둘 다 이게 건물하고 관련됐나 봐요. 그래서 4,500이 여기 비용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부채 관련된 게 없고 자본은 여기 2,200 표시를 했고 유형자산 처분이 1,500이 있어요. 1,500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요거 양쪽이 이퀄 되려면은 건물 현금 취득 금액이 얼마인지 이퀄 되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를 구하면 되는데 9,800이라고 계산되네요. 그래서 건물 현금 취득 X 값은 9,800이라고 9,800이라고 되네요. 9,800. 요 X 값은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9,800. 즉 현금 취득한 건물은
9,800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9,800. 이거 뭐 그 책의 요구사항은 이제 간접법 양식의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시오 그런 거죠. 그래서 현금흐름표 그려보면 로마자 1 영업 활동, 로마자 2 투자 활동. 투자 활동에 뭐가 들어가나요? 건물 취득과 건물 처분이 들어가죠. 현금 주고 취득한 거 9,800이다. 예. 건물 취득 9,800이다 이렇게 표시돼야 되겠죠. 그래서 9,800에 돈이 나갔다 이렇게 표시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 매각이 있네요. 예. 건물 처분으로 돈 들어온 게 있다. 4천만큼 들어온 게 있다. 이렇게 투자 활동에 표시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 활동에는 여기 뭐 당기 순이익이 얼마라고 표시되겠죠. 우선 당기 순이익이 얼마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여기에 뭐를 더하고 뭐를 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거는 이 영업 활동과 무관한 수익이나 비용 얘가 당기 순이익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 영업과 관련 없는 손익들을 여기서 제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령 이제 여기 이제 감가상각비 얘는 여기 지금 그 투자 활동이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얘는 여기 투자 활동에서 고려해 줄 비용이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것도 로마자 2 투자 활동에서 고려할 항목이죠. 그러니까 로마자 1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여기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반대로 더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도 여기에 더해져 있죠. 당기순이익에 더해져 있지만은 유형자산 처분이 로마자 2 계상하는데 고려가 돼야 되겠다. 그럼 로마자 1 계상할 때는 걔가 빠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처분이익 1,500이라고 있지만은 걔는 당기순이익에서 빠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손상차손도 똑같은 거겠죠. 손상차손도 로마자 2에서 고려해야 돼야 되고 로마자 1에서는 고려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돼 있는데 가산돼야 되겠다. 네, 이렇게 반영해 주면 되겠죠. 예. 네, 그런 내용을 봤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공시사항까지 해가지고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일단 일단약이 된 거다. 여기까지 해서 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56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1156페이지 여기까지의 내용,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현금흐름표에서는 가장 골자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충분히 했으면은 웬만한 현금흐름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